됐어? 됐어? 응. 안녕하세요. 이제 강화도에서 요 교육은 이제 우리 자격증 교육은 요번 2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들으시는 분도 있고 앞으로 들으실 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가 있으니까 좀 저건 내가 알아 해도 다시 한번 리피트하는 방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양자파동 기계가 우리나라에 한 20개 종류가 돼요. 그러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15만 원서부터 한 8천만 원까지 좀 다양해요. 근데 이렇게 경락으로 나와 있는 거는 별로 이가 우리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뇌경색이 왔다. 그러면 그 뇌경색의 원인이 어느 경락이 맥혀서 그런가를 알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14개의 경락은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20개의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교육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교수님 아직 6부를 말하시오가 1번이에요. 첫 번째. 그러면 6장은 뭐냐? 5장 6부에서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 화, 토, 금,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하늘에도 목성, 화성, 금성, 수성, 토성 이런 게 있듯이 땅에도 이렇게 돼 있고 우리 몸도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러면 목은 무엇에 해당이 되는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 5개에서 첫 번째 손가락간이 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심장, heart. 그 다음에 간심, 비. 이건 비장이에요. 그래서 스프린. 그 다음에 폐. 그 다음에 심장이에요. 그래서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 심, 비, 폐, 신 이렇게 됐어요. 목화토금수. 그래서 간장에 부가 되는 거가 담낭이에요. 담낭. 그러면 심장에 부가 되는 거는 소장이에요. 비장에 되는 거는 위장이에요. 폐에 부가 되는 건 대장이에요. 신장에 부가 되는 거는 방광이에요. 그러면 하나가 더 있네? 우리가 심장을 싸고 있는 심포를 하나의 장부로 봤어요. 그래서 심포하고 그 심포를 그 관할하는 삼초라는 것을 하나의 부로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간이라든가 담낭이라든가 소장이라든가 비장이라든가 폐라든가 신장은 심포까지도 제가 아까 설명했어요. 심장을 싸고 있는 포라고 그랬어요. 그럼 3초가 뭘까? 이게 와야 돼요. 그럼 3초는 우리 몸을 이렇게 했을 때 이 중안이라고 그래요. 갈비뼈가 싹 시작하는 부분. 여기서부터 배꼽까지가 있는데 요 위에 요 그 중안 위에 부분을 상초라고 그래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거를 중초. 여기서부터 항문, 회음까지를 하초라고 그래요. 그러면 상초에는 무엇이 해당될까? 위에 있잖아요. 심장하고 폐가 상초에 해당이 돼요. 그럼 중초는 간,
담낭, 그다음에 비장, 위까지예요. 그럼 하초에 해당되는 거는 신장, 방광 이렇게 돼요. 대장, 소장까지. 그래서 이 3초가 심장을 싸고 있는 포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이 3초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중에 우리가 한약을 다릴 때도 요 3초를 조절해주는 약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화다시라고 봐야 돼. 예? 그래서 목화토금수, 간신비패신 요거는 외우셔야 돼. 그러면 제가 약자를 공부했어요. 저기 해놨어요. 간은 LR, 리버예요. 리버의 약자예요. 리버. LIVER. 그 다음에 담낭은 갈블레더의 약자예요. GB. 갈블레더. GALLBLADDER. 심장, 이건 허트. 그래서 HT예요. 소장은 small, 작아. intestine, 작은 장자라는 뜻이에요. 창자. small intestine. 그러면 비장은 spleen, 비장을 얘기를 해요. 위는 stomach. 폐는 lung, LUNG, 렁의 약자예요. 대장은 large intestine, small intestine, large intestine. 그 다음에 신장은 kidney, kidney, KIDENEY. 방광은 bladder, BLADDER 이렇게 되고. 심포는 pericardium, PC라고 해요. pericardium, PERICARDIUM. 3초는 트리플 에너지라고 해서 TE라고 해요. 트리플 에너지. 왜? 이 모든 이 에너지를 관할을 한다 해서 트리플 에너지에서 3초라고 그래요. 그러면 족골음간경 이렇게 나와요. 걸음간경, 족소양 단경. 요 앞에 이 글자가 붙어요. 그거는 발을 통과하는 경락. 요것도 발을 통과하는 경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어려운 거야. 자, 우리가 사상체질이 있어요. 사상체질인데 원래 사상체질이 아니고 6개의 드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냐면 태양, 태음, 소양, 소음, 거름, 양명. 요렇게 6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족걸음 간경. 그 뭐냐? 발을 통과하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음으로 들어가는 간을 통과하는 경락이다 이거지. 이렇게 간을. 그러면 족소양 담낭, 족소양 담경 뭐냐? 발을 통과하는데 이 겉에 양으로 통과하는 경락이다. 이건 수소음, 심경. 손인데 안에 여긴 안이 음이고 겉이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수소음 심장을 통과하는 경락이다. 수태양
수태양 소장경. 새끼손가락을 통과해서 이렇게 소장경으로 해서 귀로 가는 거예요. 요거는 족태음 비경. 족태음 비경. 양명 위경. 이거는 수태의 손을 통과하는 태음 폐경. 그리고 수양명 대장경. 그 다음에 족소음 신장경. 족태양 방광경. 수거름 심포경. 수소양 삼초경. 이렇게 손과 발을 통과하면서 6개의 사상치질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12개의 경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4경락이라고 제가 하거든요. 근데 원래 경락은 12개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왜 2개를 더 집어넣어서 저만 14경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람을 우리가 천부경에 보면 태초에 1이 2가 되고 2가 3이 되고 이렇게 오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원래 하나 무국에서 음량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음량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6개로 돼서 이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상. 여기가 6개의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천부경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제 우리가 명리학을 하게 되면 이 천부경의 숫자가 되게 중요한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하려면 너무 복잡해. 그래서 우리가 목은 38목이요. 화는 27화요. 토는 50이요. 금은 49금이요. 수는 16수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숫자를. 그게 1, 2, 3, 4, 5, 6, 7, 8, 9까지예요. 10은 50. 완벽한 토의 수예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간단 심플하게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간경은 14개의 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양쪽이 있죠? 그러니까 2개 곱하기 2를 해야 돼. 28개의 혈이야. 그러면 족소양 담경은 44개의 혈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이것도 곱하기 2야. 88개. 그럼 화는 수소음 신경은 9개의 혈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2. 소장은 19개 곱하기 2. 비장은 21개의 혈이에요. 곱하기 2. 위는 45개 곱하기 2. 90개. 수태음 폐경은 11개 곱하기 2. 대장은 수양명 대장경은 20개예요. 곱하기 2. 족소음 신장경은 27개예요. 곱하기 2. 방광경은 67개의 혈이에요. 곱하기 2. 심포경은 9개의 혈이에요. 곱하기 2. 삼초경은 23개의 혈 곱하기 2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락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분석을 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뇌경색이 왔어요. 우리 기계가 뇌경색에 왜 100%라고 말을 할 수 있냐면 뇌졸중하고 뇌경색은 틀려요. 뇌졸중은 혈이 터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혈관이 터져서 마비가 오는 거고 뇌경색은 혈관이
굳어져 가면서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뇌졸중이 가기 바로 전 단계인데 우리가 하수구가 이 혈관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하나만 막히는 게 아니에요. 막히려면 다 막혀요. 혈전이나 뭐로 인해서. 근데 이게 어디하고 연결이 돼 있냐? 심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심장하고. 그래서 심장에 혈전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게 갑니다. 심장은 펌프질을 해요. 펌프질을 하면서 수축을 할 때 피가 온몸으로 가요. 이완을 할 때 정맥을 통해서 들어와요. 심장으로. 이걸 반복하게끔 하느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이게 전기적 에너지, 전기적 자극에 의해서 이 심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멈췄을 때 뭘로 해요? 전기적 자극을 주잖아요. 이래서 얘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근육이 미세전류, 이걸 굉장히 미세전류거든요. 이 미세전류가 오랜 시간, 10분 이상, 20분 이상 멈춰 있으면 뇌가 컴퓨터가 빠가 되는 거예요. 이 컴퓨터는 뇌거든요. 뇌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걸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뇌를 해서 뇌에서 엄마의 뱃줄 탯줄을 끼고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기가 바깥에 나오면은 엉덩이를 때려야지만 전기적 자극이 가요. 엄마에서 이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엄마의 심장의 에너지를 듣지를 못하잖아요. 아기가 불안한 거야. 그래서 엉덩이를 때리고 산소가 들어가면서 응애하고 오는 거예요.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완벽한 어떤 그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사람을 치료하면서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어. 근데 어떤 사람은 살고 같은 암 환자라도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까. 내가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명리학을 하게 됐는데 또 명리학이 다가 아니야. 이 사람은 반드시 죽을 운인데도 살아. 근데 그거를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참 이게 참 오묘하긴 한데 지금 여기가 지금 6장 6부로 해서 대충 끝났잖아요. 근데 14개의 경락에서 음과 양의 하나가 빠진 게 있어. 동맥과 인맥이야. 이건 뭐냐? 사람을 반으로 딱 잘랐을 때 앞에 이걸 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음으로 하는 게 인맥이에요. 이게 CV, 컨셉션 베슬. 컨셉션이라는 건 임신하다 뜻이야. 독맥, 가브먼트 베슬, 감독하다야. 모든 장부나 모든 거를 컨트롤하는 게 이게 이 감독하다는 거예요. 이게 28개, GV, 가브먼트 베슬 해가지고 28개의 혈이고 요건 24개의 혈이에요. 다른 건 다 곱하기 2야. 얘네는 하나야. 수박을 자르듯이 반으로 딱 자른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출문제 1번에서 나오는 게 6장 6부를 말하시오. 두 번째가 뭐예요? 모카토금스에 해당되는 거를 적으시오. 세 번째가 14개의 경락을 적으시오. 여기까지가 3번까지가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응?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동맥이 뭐예요? 나한테 물어보면 들 외우셨어요? 그렇게 해야 돼, 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지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양자파동이 무엇인가, 그리고 제 챕터에 보면 그 양자한의학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양자한의학은 무엇이며, 또 이것이, 지금 현대의학에서 어떤 부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의 갈 바는 어떨 것인가를 이제 조금 설명하겠어요. 아이고. 양자한의학. 이 세상에 양자한의학은 그 말을 쓴 건 제가 썼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양자는 뭐고 한의학은 뭔가예요? 양자는 퀀타에서 나왔어요. 퀀타. 이거는 무게, 질량. 한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침이에요. 뜸, 한약이에요. 침뜸은 경락이에요. 그렇죠? 한약은 사상체질이나 약초로 자연으로 만든 걸로 인해서 사람의 그 삼초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삼초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여러분한테 삼초 외우시라고 한 이유가 이 삼초라는 단어는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게 사상체질에서도 나오고 경락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 양자라는 거 자체는 하나의 양자 물리학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퀀타라는 거와 우리 기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질량 양자를 쓰는데, 우리가 양자를 쓸 때 음양 양자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요거예요. 근데 왜 이게 질량 양자를 쓰지? 우리 기계에는 28,000가지 건강할 때 나오는 주파수, 간, 심, 비, 장, 위, 간, 담낭, 이런 것도 다 고유의 진동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MRI라는 거를 설명을 할 때 M이라는 거는 마그네틱, 자석이에요. R은 레조넌스라고도 하고, 이거는 공명이에요, 공명. I는 이미지예요, 그림. 그게 무슨 소리냐? 자석이 큰 자석이에요. 엄청난 큰 자석이 한 방향으로 돌면은 엄청난 자기장이 흘러요. 그러면 어떤 라디오, 아까 얘기했죠? 주파수. 라디오가 딱 가면 우리 몸에 있는 그 28,000가지의 그게 공명을 일으켜. 자, 공명은 뭐예요? 공명. 레소넌스. 공명이 뭐예요? 공명이 울리는 거야, 울리는 거. 응? 반응하는 거야. 어떻게 반응을 해? 우리가 소리급세 있죠, 소리급세. 여기를 띵 치면은 여기까지 해서 어떠한 새로운 주파수가 증폭해서 나타나는 거야. 그게 이미지,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우리는 글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글자로. 근데 어떤 사람이 매독이 나왔어. 그럼 이 사람이 매독이나 성병에 걸렸냐가 아니야. 내가 지금 그 라디오가 갔을 때
거기서 나오는 주파수가 프로테이지로 나와. 85% 이상을 우리는 써요. 써서 100%는 거의 맞아. 100%는. 이거는 하는데 99%까지도 자기가 자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왜? 예를 들면 매독균은 이게 균이 이게 나타나려면 뭐 잠복기간이라는 게 있잖아. 뭐 몇째일이 될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뭐 코로나 잠복기간도 뭐 3일에서 일주일 되듯이 이게 잠복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85% 있으면 지금 이 병에 걸리진 않았지만 거기에 있는 주파수가 잡혀진다는 거야. 응? 그래서 균까지도 여기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게 분석을 할 때 분석해서 실행을 하잖아요. 분석해서 A를 잡고 실행을 하면 뿌 하고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들려보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코드에 가서 아니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실행 이제 소리가 안 나. 잠깐만. 어쨌든 중에 이거 조금 다시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왜 안 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그 소리를 이제 이 저기 라디오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나오는 거를 적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뭐가 있냐면 복합파동이라고 있어요. 복합파동. 그리고 우리가 사인 웨이브가 있고 스퀘어 웨이브가 있어요. 근데 사인 웨이브는 곡선이야. 그래서 우리 몸에 반응하는 것도 사인이니까 그냥 한 점이야. 그러나 스퀘어 웨이브는 직각이에요. 그래서 면적이 넓게 들어와요. 그러면서 복합파동으로 소리가 가니까 엄청난 많은 질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양자는 특히 5가지 이상의 주파수가 나오면 전부 다 양자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양자 이불이요, 양자 뭐 어떤 찜질방에 가면은 양자 찜질방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대리석 안에 금속이 5가지 이상의가 들어있는 거야. 원소가. 구리요, 철이요, SU요, 셀레늄이요. 이게 우리가 밀양원수, 히토류처럼 17가지 하여튼 그런 5가지 이상의 그 고유의 다른 주파수가 나오는 건 전부 다 양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 찜질방에 들어가서 보면은 대리석 안에 막 들어가 있는 그 금속이, 그 암석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그 여러 가지의 복합파동으로 이제 소리로 인해서 경락을 뚫어주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양자한의학이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건 내가 못 들어봤어.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내가 죽어서 이게 알려질지 그건 모르고 사장될지 모르지만 왜 양자한의학이라는 챕터를 내가 만들었는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기본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읽기에 들어가서 기본을 넣는 이유가 이게 3초짜리가 무수히 복합파동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뭐가 생긴다?
공명이 생겨요. 엄청난 공명이 생기면서 마그네틱처럼 어떤 장이 생겨요. 장. 이거 플랫. 그래서 이 장이 생기는 거에서 이제 라디오가 들어가면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걸로 분석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가 되는 거냐? 어떻게 치료가 되느냐? 그러면 제가 우리 기계가 제일 효과가 있는 게 뇌경색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뇌경색이 100%라고 말을 할 수 있냐면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걸로 암을 몇 프로 치료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건 몰라요 그랬어. 왜? 산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어. 응? 근데 우리가 100%다 50%다 하는 거는 뭐 100명 중에 100명이 다 사는 거고 100명 중에 50명이 사는 거는 50%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만큼 똑같은 임상을 해본 적은 없어. 내가 이제까지 뇌경색을 10명이 왔어. 10명은 다 치료가 됐어. 그럼 이거는 100%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암 환자가 왔는데 반은 죽고 반은 살았어. 그러면 내가 100%란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왜 하필 뇌에는 효과가 있느냐지. 그래서 보니까 머리를 통과하는 뇌를 통과하는 경락이 5가지가 가요. 뭐냐면 비엘이 뭐라 그랬어요? 족태양 방광경. 그 다음에 족소양 삼경. 그 다음에 족양명 위경. 그 다음에 수소양 삼초경. 그 다음에 동맥. 이 5가지는 다 머리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보니까 이 5개가 다 나와. 근데 뇌에 가서 뇌졸중 100%가 나왔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젊어. 5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돼. 머리가 하얘.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은 위험한 거지. 자기는 아직은 잘 몰라. 어? 아직 쓰러지지 않았어. 그러나 이게 5가지가 다 맥혔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방광경 경락 1번서부터 여기 8번, 10번까지 1번서부터 10번까지는 머리야. 방광경. 그러면 담경은 1번서부터 30번까지, 30번이 아니야. 28번까지겠다. 28번까지가 머리를 통과해. 위경은 1번서부터 11번. 삼초경은, 수소양 삼초경은 얘도 1번서부터 13번, 12번인가? 하여튼 여기 귀 있잖아요. 여기를 통과해요. 동맥.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번서부터 12번까지. 이렇게 다 머리를 통과하는 경락이라는 거지. 이거 시험에 나와요. 이 5가지 경락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리로 이 뇌를 뚫어주기 때문에 뇌는 거의 다 낫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뇌경색 환자는 처음에 저기부터 걸어오면 벌써 알아져요. 이렇게 다리를 끌고 뭐 침이든 눈이든 이렇게 흐르면서 옆으로 걸어. 어? 그런데 이거 한 3일만 치료하잖아요. 앞으로 걸어서 와요. 효과가 그렇게 빠른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어떤 환자든지 금방금방 안 좋아져. 근데 이 뇌경색만은 반드시 일주일 안에 누가 봐도 효과가 있어요. 지금 저희 병원에 지금 담경이 맥혀서
입원해 있는 할머니가 계셔요. 아까 그분. 못 보셨나? 응, 응, 응. 근데 그 할머니가 남편이 돌아가셨어. 근데, 어저께 우리 여기서 할 때 춘춘 할머니. 응. 이 할머니가 맨 처음에 술을 먹는 게 습관이 된 거야. 이 술을 안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병원에 이것 때문에 치료하러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그 이마트 안에 술을 팝니다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갈 때 가다 거기만 보는 거야. 저기요. 그래서 이제 지금 딸이 붙어 있어. 근데 이제 딸이 이제 내일 가요. 그럼 혼자서 그게 제일 문제인 거야. 너 여기는 슈퍼가 머니까 살 수도 없어. 그래서 지금 하는데 본인은 답답한 거야. 나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아까 나한테 상담이 들어온 거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우리 병원 입장에서는 나가주는 게 좋아. 왜냐? 우리 간호사들이 너무 힘들어해. 요양병원 할머니들은 그냥 누워있어. 누워있으니까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 이거 체인지만 바꿔주면 돼. 근데 저 할머니는 쫓아다니면서 요구사항이 있는 거야, 요구사항이. 그러니까 힘들어. 그러니까는 간병인을 붙이자니 간병인하고 싸우고, 간병인도 힘들게 해. 그러니까는 간호부장이 나보고, 부원장님, 저 할머니 내보내면 안 돼요. 근데 나는 치료 입장에서는 붙잡아야 돼. 병원 입장에서 보면은 내보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면 우리는 지금 방이 부족하거든. 그러니까는 저 사람 빨리 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받는 게 우리는 편한데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얼굴이 여기가 시커맸어. 판다곰처럼. 근데 불구스름해진 거야. 난 너무 놀랬어. 딸도 그 얘기, 난 몰랐거든요. 맨날 모자 쓰고 다니고 두꺼운 옷 입고 다니니까 나는 이 할머니가 그렇게 빨리 좋아지지는 줄은 몰랐어. 이게 저 화요일 날 입원을 했는데 여기가 새카맸어요. 팬더움처럼. 근데 오늘은 불구스름해. 그리고 조그매졌어. 그러니까 딸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근데 엄마는 작은 딸 나갈 때 같이 나간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는 한 달만 딱 치료를 해주잖아요. 알코올피 다 빼요. 이게 제일 빨라. 그리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리고 아기가 되고 자기 고집이 생겨. 이게 치매가 오니까요. 자기 고집이 말도 못해. 그러니까 힘든 거야. 상대방을 힘들게 해. 근데 효과로는 100%니까 내가 이제 이거 끝나고, 오늘 교육 끝나고 내가 상담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계에 가장 좋은 게 뇌경색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게 자반증. 자반증은 뭐냐? 자반증은 그, 혈액이 동그래야 돼. 우리 혈액은 타원형이야. 이게 왜 타원형일까? 농도가 틀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표면 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기다가 이런 데다가 물 떨어뜨리면은 여기가 또르르 굴러가죠. 얘는 하느님께서 잘 굴러가라고 이렇게 타원형을 만든 거야.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혈액이 터져버려. 표면 장력이 터져버려. 이렇게 되니까 피부로 어떻게 돼? 발진이 생기는데 이거의 원인이 키드니, 신장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뭐를 쓰냐? 부신, 피질, 호르몬을 써요. 자, 부신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부신. 부신은 신장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 신장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 얼마 만에 자기 손목, 주먹만에 그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하나는 닭뼈슬 만한 게 이렇게 있고 여기는 반달 모양 같은 게 있어요. 요게
이게 키드니인데 여기에 붙어 있는 게 부신이야. 근데 여기서 호르몬이 나와.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게 부신피질 호르몬이야.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스테로이드야. 스테로이드.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부신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런데 스테로이드를 우리 바깥에서 넣잖아요. 그럼 부신에서 스테로이드를 안 만들어내요. 만들 필요가 없어. 바깥에서 쉽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기가 말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천연 부신피질 스테로이드가 안 나오고 바깥에서 들어오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치료는 이 자반증은 이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먹어야지만이 효과가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기한테도 스테로이드를 2알, 3알, 5알까지 먹이는 거야. 이 스테로이드를. 그러면 아기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스테로이드 안 만들어내. 애가 이제 영원히 되는 거야. 영원히 이게 말라버리는 거야. 이 자반증은 치료가 스테로이드밖에 없어. 근데 이거는 한 달이면 치료돼요. 그건 거의 다 치료해봤어. 그래서 우리는 피부, 뇌 쪽은 효과가 좋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뭡니까? 하고 시험에 나옵니다. 그거 공부하셔야 돼요. 부신 피질 호르몬. 그러면 우선 사람의 병이 왜 오는가? 사람이 왜 아픈가가 나와야 돼. 그러면 이거는 경락이 예를 들면 비엘이 막혔어. 위경이 막혔어. 그리고 담경이 막혔어. 그리고 뭐 삼초경이 막혔어. 그 다음에 동맥이 막혔어. 그러면 방광경이면 키드니 경락이 막혔어. 비경 경락이 막혔어. 간경 경락이 막혔어. 심장 경락이. 그 다음에 인맥이. 뭐가 또 빠졌지? 저기 허트. 응? 그 다음에 소장. 그 다음에 렁, 대장경.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게 왜 맥히냐 이거지, 이 경락이. 응? 이게 왜 맥히는겨? 응. 여러분들이 이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하죠. 사람이 왜 아플까? 응? 왜 이게 맥힐까? 저희 아버지는 어떤 설명을 하셨냐면 사람이 아픈 원인은 잘못된 생활 습관, 먹는 거, 잠자는 거. 그래서 이게 다 맥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야. 물론 사고가 날 수도 있어. 이건 후천적이겠죠. 그죠? 응. 근데 사람이 아픈 이 경락이 맥힌 원인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광경 경락과 신장경 경락은 수에 해당이 돼. 그러면 수에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 이거지. 족태양 방광경 경락에 그림이 있어요. 코서부터 여기 뒤로 들어가서 척추를 타고 나가서 골반뼈로 해서 여기 햄스트링서부터 여기서부터 뒤로 해서 새끼 발가락으로 끝나는 67개의 혈의 그림을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이 혈 그림이 있어요. 족태양 방광경 그림이. 그렇게 보면 이 족태양 방광경은 왜 67개일까? 곱하기 2 134개잖아. 왜?
왜 이렇게 많을까? 그만큼 이 족태양 방광경 11번서부터 35번 요 사이에는 우리 몸에 있는 이 14개의 경락, 12개의 경락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족태양 방광경 경락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병이 온다가 바로 이 안에 모든 이 12개의 경락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신장류, 위유, 비유, 담유, 간유 이렇게 해갖고 혈자리가 다 있어. 거기가 맥힌 거야. 그러니까 방광경 경락이 B의 11에서 35가 문제 있는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구부려지면은 어떻게 돼요? 척추에 붙어 있는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앞에는 누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 보면 다 이렇게 돼. 그래서 내가 양자파동 시르고 눈에 보일 때마다 무슨 그 뭐지 저 뭐야 컴퓨터 뭐 핸드폰에 무슨 보물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치료하면서도 이루고 있어. 누르는 거야. 절대 안 되는 거야. 펴야 돼. 반대로 펴줘야 돼. 이 방광경 경락 안에 모든 혈이 있기 때문에 이 척추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근육이 이완이 돼 있어. 이완이 되는 건 늘어났다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되면 여기 수축이 되는 거잖아요. 반대되는 동작을 해주셔야 돼. 그런데 이 근육과 신경은 43도의 물에서 가장 릴렉스하게 돼. 이게 여기에 있는 거는 펼 수가 있어. 핀 상태에서 뇌에 알려주는 거야. 나 여기 폈어. 내 상태가 원래 이거를 기억해야. 그런데 또 이렇게 구부리잖아? 그럼 뇌는 얘 좀 도루묵이네. 돌아와. 얘는 원래 이게 이거구나. 뇌는 우리가 명령을 이 밑에서부터 나 이래 하고 알려주는 거를 레코드 기록하는 애야. 얘는 기억하는 애야.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혈이 머리로 통해 있어요. 모든 혈이. 그런데 근육과 신경, 척추 이게 다 하나의 뇌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리치료를 할 때 경근법이라고 있어요. 경근법. 이거는 근육의 상태를 뇌에다가 기억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딱 누른 상태에서 10초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10초를 하게 되면 뇌는 이 상태를 기억하고 있는 거야. 이 늘어난 거를. 그래서 경구법의 원리가 그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승환이가 되게 잘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지가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이거 진짜 잘해요. 내가 봐도 진짜 잘해. 근데 지는 물리치료사 싫대. 지는 한의대를 가겠대. 그래서 저는 그냥 자기가 좋은 거 해야지 뭐 할 수가 있나?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락은 우리가 뭐 침뜸 그게 뭐지 그냥 뭐 한의학에 사는 거지 그렇게 그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모든 장부에 연결이 돼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족태양 방광경이고 족소양 담경이고 족양명 위경이지? 이게 다 그 혈이 그 위하고 슬개하고 방광하고 신장하고 이 다 장부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자극해주면 그게 자극요법, 정기적 자극요법에 의해서 육장육부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락에 대해서 매료를 알게 되는데 이게 우리는 침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한의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인해서 사람을 분석해서
본인은 병이 여기서 왔다. 어떤 사람이 방광경 11번에서 35번이 맥혔는데 어떤 사람은 소화불량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자골신경통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뭐가 나오더라? 발기불능. 응?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게 방광경 경락 11번 35번 글자가 다 틀려. 경락은 같은데 이 사람은 호르몬 밸런스가 어떠한 거 약한 거고 이거는 골반 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고 이쪽은 소화 쪽에서 생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락을 여기가 맥혀서 이게 왔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척추 교정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병원에 가서. 그리고 어깨를 피라 그러고 응? 그리고 이 사람은 신장까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장, 키드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글자가 틀리잖아요. 똑같은 경락이라도.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척추는 잡아줘야 돼. 방광경 경락이 맥혔다는 거를. 응.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게 분석을 할 때 A 코드가 나와요. A 코드가 나와요. 분석을 할 때. A 코드가 나오는데 A 코드가 뭐냐 물어봐야 돼. 그러면 우리가 골격, 근건, 내분비, 뇌, 바우플라워, 병원균, 생식, 소화, 순환, 신경, 암, 오간, 운동, 장부, 정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6, 2, 12, 15개, A 코드까지 16개. 응? 하잖아요? 이 A로 시작하는 골격에서도 예를 들면 자골신경통이 있어요. A 코드서부터 G 코드까지 이렇게 뭐 쪽이 있는데 이거는 A 코드가 제일 많아. 이거 전부 다 A 코드로 시작되는 게 많아. 주파수가. 그래서 A 코드만 하는 거예요. A 코드를 해서 실행을 해서 분석된 85%만 잡아서 적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경락은 적으셔야 돼요. 이걸 안 하고 나한테 자꾸 경락을 안 적고 글자만 해서 하면은 자, 이 자골신경통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야. 왜? 동맥에서도 올 수 있고 방광경에서도 올 수 있고 지비에서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야. 그 원인을 모르겠는 거야. 자, 지비가 여기가 맥힌 사람은 거의 다 이 쓸개라는 기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죠. 어떤 역할을. 쓸개는 우리가 자동차 설거지할 때 트리오 역할이에요. 트리오. 그 계면 활성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이 들어오면
이거를 얘가 분해하잖아. 그지? 이게 이 쓸개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루사 있죠, 우루사. 이게 우루소 대속시 폴릭 애시드. 이게 호르몬이야. 호르몬. 담즙 분비. 이 쓸개에선 담즙 분비가 그 조그만한 요렇게 예쁘게 초록 색깔로 요렇게 생겼어. 조그만해. 간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담즙이 분비가 안 되면 간은 안 되는 거예요. 설거지 할 때 계속 기름이 끼는 게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사들 껐떡하면 이거 쓸게 필요 없어요? 끊으세요? 딱 끊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혈액이 계속 걸쭉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 경락을 맥혀버리는 거예요. 혈을 맥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도 담경 3번, 30번에서부터 33번, 35번까지 맥히면 여기에 혈이 안 가니까 근육이 늘어나 버려. 그러니까 이런 게 맥히면 이런 사람은 쓸개 쪽에 문제가 있는 거고, 동맥이 맥히면 경추나 척추에서 문제가 온 거고, 방광경은 신장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어디서 오는가를 알려면 반드시 어떻게? 경락을 알아야 된다요. 경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이거 어디서 왔어요? 그리고 설명하기가 나는 못하는 거야.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게 중요한 거거든, 경락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락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면 근이양증. 자, 근이양증은 뭐예요? 근육의 영양분이 빠져나간다는 뜻이야. 근이양증.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근육에 힘이 없어.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단백질을 먹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람이 자꾸 폐경이 나와. 태음 폐경. 폐경이 나오는데 폐경 4번에서 9번이 나왔어. 근데 이 사람이 담배를 계속 펴. 이거 못 고쳐요. 응? 이게 뭐 이 폐경 경락 4번 9번이면 여기거든. 손목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힘만 조금만 해도 이게 어떻게가 허리를 무거워지게, 이 근육이 약하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람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계속 펴. 그러면 이건 근육은 계속 영양이 빠져나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커피. 이 커피는 강심이뇨제거든. 심장에 열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로 얘기하면 냉각수야. 냉각수 고장이 생기는 거거든. 근데 이 커피를 못 끊어. 나는 커피 못 끊어요. 그래. 왜 못 끊냐? 그러니까 나는 커피를 안 마시면 힘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경락이 다 맥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허리가 아파? 왜 아프지? 다 내가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모든 만병은 내가 입기, 먹는 거가 잘못돼서 병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맨 이제 위에 보면 병인요법이라고 있어요. 병인요법. 병의 원인을 아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식도, 그 다음에 수도, 혈도 이렇게 나와요. 모든 거는 먹는 거에서 온다. 그리고 물이 제대로 안 빠져나가서 병이 온다. 그리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서 병이 온다를 병의 원인으로 해서 이거를 치료하는 학회예요. 이 말도 무시 못하는 게
사실 병은 여기서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독에 관계되는 거는 위경, 비경, 위경, 담경. 응? 이게 우르소데소시콜린산이 소화 효소니까. 수독, 신장경, 방광경, 혈독, 심경, 심포경. 이거 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소장도 들어갈 것이고, 대장도 들어갈 것이고, 이제 혈독에 뭐 폐경 들어갈 것이고, 이제 이렇게 해서 병의 원인이 온다라는 게 병인요법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밥을 3끼 먹을 것. 이게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치매가 30살부터 와요. 실제예요, 이거는. 박소연이 있죠, 박소연. 박소연 그 뭐지? 세상에 이런 일인가? 걔가 발레를 하느라고 걔는 몰래 소식을 해요. 그래갖고 그 뭐지? 섬유 조금 샐러드 있잖아요. 그게 걔가 먹는 양이 다예요. 탄수화물이 없으니까 얘는 진짜 사람 얼굴을 기억 못하고 지가 하는 스키프란 것만 하는 거야. 이 밥을 안 먹으면요 젊어도 치매가 와요. 그래서 반드시 새끼를 먹어줘야 돼. 그래서 그 목사님들 이렇게 그 금식하는 거 전 너무 안 좋아해요. 이게 금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그 간헐적 단식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찌꺼기는 없어질 망정 뇌세포가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밥 3끼를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거지. 왜냐? 아침, 점심, 저녁. 아침을 8시에 먹었어. 점심에 1시에 먹었어. 12시나. 저녁은 뭐 7, 8시쯤 먹었어. 그러면 여기에 5시간. 여기는 뭐 7시라면 6시간. 요 시간 안에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아침을 안 먹었어. 그러면 내가 7시에 먹었는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12시간까지 아무것도 안 들어와. 그리고 12시 점 11시 아점을 먹었어. 그러면 16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되면은 근육에 있는 에너지를 갖다 씁니다. 어저께 우리 기타 동호회에서 왔어요. 근데 거기 하는 사람의 부인이 왔는데 젊어. 40살 후반? 이 관절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그래서 너무 아픈 거야.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그냥 많이 써서 그래요. 갖고 약을 줬는데 보니까 소염 진통제에다 근육이완제에다가 소화제 딱 3가지가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원인을 한 사람 60년생인데 둘 다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보고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아침 밥 먹으세요? 둘 다 안 먹어. 안 먹은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근육에 있는 에너지를 갖다 쓰면 얘네는 어떻게 근육이 영향이 없으니까 굽어지겠지. 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근육이 늘어나 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그 연골 조직이 눌려. 소멸돼 버리는 거야. 갖다 써버리니까 연골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젊기 때문에 이 한 끼 안 먹는 게 아무렇지 않은 거야. 배는 안 고파. 맛있게 먹으면 되지. 근데 이게 결론은 이 관절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의사들은 왜 그걸 말 안 해주지? 의사들은 염증만 치료해 주는 사람이지 원인을 밝히는 사람이 아니야.
몰라. 왜? 그 사람이 어디에 이 병이 왜 왔는지를 모르니까. 밥을 새끼 안 먹으면요 반드시 관절염이 와요. 그 이유는 참 하느님께서 오묘하게 만든 게 뭐냐면 에너지 질량 불변의 법칙을 만드신 거야. 내가 먹은 것만큼 내가 100칼로리를 먹었어. 내가 100칼로리를 써. 그럼 that's okay.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내가 50칼로리밖에 안 먹었는데 100칼로리를 써야 돼. 어디서 갖다 써? 근육이나 심장에 있는 근육 제일 갖다 쓰기가 쉬운 것부터 써요. 그래서 심장이 안 좋아지는. 그리고 내가 200칼로리를 먹었어. 내가 100칼로리밖에 안 썼어. 그럼 어떻게 당뇨가 생기는 거야?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먹은 것만큼 소모해주면 절대 살이 안 쪄요. 그런데 내가 50칼로리를 내가 그 전에 300칼로리를 먹었어. 아, 나는 내가 지금 300칼로리를 먹고 이게 있어. 비만이야. 내가 이거를 오늘은 안 먹었어. 근데 내가 쓰는 건 100칼로리를 썼어. 그러면 300에서 100칼로리를 빼니까 나는 200칼로리가 아직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오산이야. 왜? 글루코즈라는 포도당을 이거를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글리코겐에서 글루코즈를 쓰는 데는 시간이 걸려. 이 근육에 있는 거를 갖다 써버려야 되는데 이 300이 근육이 됐어. 근육을 만들면 괜찮은데 지방으로 남아있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건강하려면 밥 3끼를 잡수셔야 돼요. 물 말아서 먹든 무엇을 먹든 밥 3끼 안 먹으면 안 돼. 근데 내가 4끼를 먹는다? 내가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살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아침, 점심, 저녁만 먹으라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금 몇 시예요? 7시 2분이요. 7시 2분이에요? 그럼 조금 더 해야 되겠네. 그러면 다음 시간이 아니고 오늘 내가 저기 누구지? 저 사람들 7시에 오라고 했는데 상담 7시 반까지 해야 되네. 자, 그러면 A 코드에서 아까 분석하는 거 했어요. 이거는 뭐냐? 내 몸의 골격서부터 정서까지 내가 지금 현재 가장 문제점을 설명해 주는 거야. 나오는 거. 그러니까 A 코드가 제일 중요해. 어떤 사람이 이제 암 환자야. 우리는 암 환자가 주로 많으니까. 암이 딱 왔어. 근데 A 코드에서는 암이 안 나왔어. 암 코드에서 암 뭐 3기 이렇게 나왔어. 근데 A 코드에 반드시 나오는 게 있어. 기생충. 우리 기계는 지금 얘가 뭔가 살아서 움직여서 제일 문제점인 애를 잡아내. A 코드에서. 기생충이 나왔다. 얘는 암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뭔가가 염증이 있다는 거야. 염증이. 이 염증이 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예 암 나오는 게 있어. 그리고 여기에 암 나와.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암 진행형이야. 암 일반적인 이 형태, 1형택은 1기, 2기 이 소리예요. 그리고 암 환자들은 이게 안 나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이제까지 계속 하는데. 그런데 몸은 좋아져. 얼굴색이 또 좋아지고 자기네들이 훨씬 좋아져.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 제일 익히가 좋은 게 제 양자파동실이에요. 자기네들이요. 저게 안 좋잖아요. 돈 줘도 안 와요. 아, 소용없어. 지네들끼리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신기한 게 우리 이제 암 환자들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암 환자들이 정말 항암을 하고 오면 다 죽어서 와. 정말 볼 수가 없어. 불쌍해서 볼 수가 없어.
근데 그냥 축 처져 있어. 영양주사 맞고 막 해도 축 처져 있어. 한 3일을 그래. 얼마나 항암이 독하면. 근데 양자파동에서 3일 하잖아요. 걸어 다녀. 못 걸어. 이걸 짚고 다녀야 될 정도로 힘들어. 그 항암이 얼마나 힘들어. 그거를 견뎌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가 지금 이틀째 양자파동을 못했어. 어저께는 우리 딸 집에 가서 하고 그저께는 또 뭐 때문에 못하고 제가 놓쳐버렸어. 못 치면 피곤해. 내가 피곤함을 느껴. 난 피곤한 걸 전혀 모르고 에브리데이 하니까 양자파동을 매일 하니까. 근데 이렇게 벌써 뭐 피곤함을 느껴. 내가 사실은 3시간을 떠들어도 안 피곤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내가 딱 지치는 거야. 왜 그럴까? 그러니까 내가 이틀을 안 했어. 이틀을 지금. 그러니까 지치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한 번도 그런 게 없는데 내가 왜 그럴까를 생각했더니 내가 이 치료를 안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코드는 내 몸에서 골격서부터 골격 근공 내분비에서 가장 지금 현재 문제점이 나오는 게 A 코드예요. 그러니까 A 코드가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매일 이제 나중에 이제 힐링 센터를 하실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시게 되면 매일 바쁘니까 다 해줄 수 없어. 그러니까 A 코드를 하시면 돼. A 코드 하고 이 사람이 뭐 암이면 암, 골격이 허리가 아프다 그럼 허리, 근건 뭐 내가 소화가 안 돼. 그럼 소화 쪽만 그 필요한 부분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도 보통 암 환자들도 한 달 만에 분석을 해서 비교를 해.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컨디션이 얼만큼 좋아지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글자의 프로테이지에 너무 목숨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 사람들한테 힐링 센터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내가 이제 두피 클리닉 원장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이 두피 클리닉은 자기네들이 마사지를 해서 머리가 나온다? 조금 나올 수는 있어. 그런데 아예 민짝 대머리 있잖아요. 그건 안 나와. 왜냐면 모근이 죽어버렸어. 근데 이거를 뚫어줄 수 있는 거는 경락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양자파동을 하고 그걸 뿌려주고 그러면 민짝한 것도 나와요. 이 경험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암 환자들은 내가 물을 갖다가 주잖아요. 그러면 발에다 뿌리라고 하면 안 뿌려. 그러다가 시험 삼아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뿌려봐. 근데 발톱 무좀이 빠지고 새로 나오는 걸 보니까 신기한 거야. 자기네들이 그런 경험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 물로서 우리는 이제 사람들한테 체험을 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 어떻게 이 분석 나온 거를 판독할 것이냐. 판독을 해주면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 우리가 이게 의료법이라는 게 있어요. 의료법. 의료법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단하거나 치료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이건 의료법의 권력. 이게 모든 목법의 제일 우선순위예요. 의료법이. 그러면 우리 양자파동은 어떤 게 있냐면 본인은 예를 들면 담경경락 1번에서 12번 여기가 맥혀서 뇌졸중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90%다. 그래서 요거는 술을 피해라. 이렇게 해서 민간요법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의료법에 안 걸려요. 그럼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뭐 양자파동으로 이걸로 뭐 100% 치료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 경락을 뚫어줘서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뭐 양자 파동 기계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다 뭐가 냐면 사기꾼이 돼. 이것만 하면 한 달만 하면 다 치료돼. 이것만 하면 뭐 어떻게 돼. 이게 사기거든. 안 났으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내가 암 환자들은 이거를 치료한다 소리를 내가 못하는 이유가 항암이나 방사선이나 그 독한 약들을 먹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래야 해줄 수가 없어. 그냥 정말 케어 정도야. 좀 밥이라도 먹게 해주고 다른 물 먹지 말고 우리 파동수를 먹으면 찌꺼기가 좀 빠져나와서 빨리 회복이 되는 거. 여기까지야. 이거를 암 환자가 이거를 치료할 수 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그 공부하시는 분들도 나한테 이런 자격증을 받아갖고 하려는 것은 어떤 생각에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 살라고 하는데 제 것도 이게 민간 그거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그러나 제대로 교육을 받고 설명을 하면 좀 더 사람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이제 두피 클리닉 원장들도 이제 이거를 하면서 너무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하는 거야. 자기가.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말로 대놓고 경락으로 머리를 나게 해요. 얘기해요. 응? 근데 머리가 날 수가 없어. 왜? 머리가 그 빠지는 원인이 그 얼마나 많아. 그거를 다 자기네가 한다? 아닌 거지. 근데 나한테 기계를 사고 간 사람들은 다 효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옆에 사람한테 이거를 빨리 가르쳐줘서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네만 해. 남한테 안 가르쳐줘. 이거는 큰일 나. 왜? 자기네 밥그릇 싸움에서 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 6명만 가르치면 이게 엄청 팔릴 줄 알았어. 안 팔리는 거야. 가만히 가서 보니까 자기만 해. 그리고 이번에도 전화가 와가지고는 2대가 더 필요하긴 한가 봐. 근데 중고를 달래는 거야. 그리고 그래 우리 중고 없는데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는 저번에 한번 왔거든. 여기 보니까 많던데 그거 새 거 갖다 놓고 중고 달래는 거야. 내가 왜? 이 자기네들은 이거를 사고 싶은데 비싸서 못 사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이런 체험을 너무 많이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좋은 거라 그랬어. 왜? 모르고 떠드는 것보다 알고 떠드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니 사람들한테 본인은 요 원인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그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 어떤 사람한테 야 이거 치료하면 다 나서 요새는요 머리들이 좋아가지고 절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거 효과가 있다고 해도 안 믿어. 자기네가 경험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경험을 하게끔 하는데 이 물이 도움이 되더라는 것이. 난 해보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골격에 있어요. 골격에 가면 뼈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고만 아니면 뼈는 그렇게 다치지 않아. 뭐가 문제일까? 근육이야. 근건, 건막류. 이게 문제야. 이게 먼저 변성이 와서 그 다음에 뼈로 가는 거예요. 근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죽어갈 때 보면은요. 뼈하고 가죽만 남지 근육은 하나도 없어. 그 근육이 없다는 거는 장부에 있는 근육도 없다는 거야. 결론은 그래서 죽어요. 왜? 심장도 근육을 돼 있거든.
스톱이야. 그러니까는 근육이 얼마큼 중요한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양자파동이 이 근육을 강화시켜줘. 그래서 운동을 안 해도 이 근육이나 이런 게 내가 만약에 이거를 50대 했어. 50 초반에. 그럼 50대 초반의 근육보다 그걸 유지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리 아프고 뭐 허리 아프고 이런 것도 근육통이 없어져. 이 치료를 이제 제가 한 2005년이니까 17년 됐잖아요. 근육 운동 하나도 안 해요. 내가 뭐 여기 뛰어다니는 정도지 근육 운동 안 해. 그런데도 근육이 유지된다는 거지. 어떤 근육이 이런 근육뿐만이 아니고 장부에 붙어 있는 근육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자파동은 이 근육이 제일 좋아져. 그리고 이제 뇌도 좋아지고. 이게 다 이제 경락이지. 그래서 이제 골격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가끔 척추와 상관성, 하부 중추 이렇게 떠요. 이게 뭐냐? 척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골반이 있어요. 응? 여기하고 그러니까 이거하고가 안 맞는 거야. 어떻게 안 맞아? 얘가 문제가 생긴지, 얘가 생긴지, 요 사이에 있는 물렁뼈 조직에 문제가 생긴지 이게 다 내려앉는 거야. 이럴 때는 디스크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이 글자가 뜨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에 이게 반드시 들어갑니다. 기본. 첫 교석. 기본 프로그램이 뭐냐? 처음에 내가 이거를 2005년도에 임 박사한테 이 기계를 받았을 때는 786초가 있었어. 9초인가. 6초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금은 3초로 지금 하잖아요. 그게 3초로 다 돼 있어. 근데 이게 6초로 했을 때 이거야. 얼마 안 들어있는 거야. 근데 제가 이거를 한 1, 2년 해보니까 어라? 경락이 예를 들면 방광경 11번에서 35번이 이게 나왔어. 분석된 거를. 그 이것만 넣어줄 게 아니고 방광경이 67개의 열인데 이걸 다 넣어줘야 되겠다. 왜냐면 이게 맥힌 사람은 방광경 3번, 8번도 맥혀 있고 방광경 60번에서 67번도 맥혀 있으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얘가 준 거에서 여기에서 내가 14개의 경락을 집어넣고 우리가 모든 병이 올 수 있는 기생충을 넣고 그 다음에 혈액의 순환, 혈전성 그것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장부에 가서 중요한 간, 쓸개, 그 다음에 심장 여기까지를 넣어서 16만 5천 초를 만든 거예요. 789초에. 이게 제가 만든 거지, 기본 프로그램은. 그래서 사실은 기본 프로그램만 해도 나는 다 치료가 되는 거야. 굳이 분석해서 넣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암 환자나 어떤 환자가 왔을 때는 이거를 분석을 해서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암 환자는 아까 보니까 암 환자라고 써 있었잖아요. 거기는 전부 다 신장, 림프가 제일 문제거든. 림프, 간 이쪽을 제가 집중적으로 클린싱. 왜냐하면 항암을 하면 모든 게 앵꼬가 돼. 그래서 그 클린싱, 독소가 너무 많아져. 그래서 항암하다 죽는다니까. 그래서 그게 위주로 이제 암 환자들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골격에서 또 가끔 강직성 척추염, TB 척추 이런 게 나와요. 자,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근육이 굳어지다 보면은 목이 돌아가질 않아. 대표적인 인물이 이건희 회장. 이 사람은 삼성병원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이 병이 온 거야. 물론 이 사람이 뭐 그 부모 때부터 이 병이 유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면 그게 아니고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병원 의사를 찾아갔어. 그럼 의사들은 빨리 나서야 되니까 스테로이드를 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부신이 점점 망가져. 그러니까 여기가 점점 굳어져. 이게 반복이 됐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처럼 아팠을 때 물리치료를 받거나 침을 맞았거나 뭘 했었으면 절대 이거 강직성 척추염 안 오는 사람이야. 근데 삼성병원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간 거야.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으로 결론은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죽은 거지. TB 척추는 투베르 이게 그 결핵성, 그러니까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척추에 염증이 온 거예요. 우리가 결핵이 균이 들어오잖아. 우리가 모든 이 세상에 엄청 이 공기 중에는 나병, 뭐 별병, 결핵균, 뭐 트리코모나 별균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방수막이야. 그리고 내가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으로 무장해 있으면 얘네들이 들어가지를 못해. 근데 못 먹지? 그러면 바로 호흡을 해서 코로 들어가서 균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먹는 영양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욕창이 오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보면은 욕창은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그래. 단백질이 부족하거나 이게 세포를 빨리빨리 재생시키는 것보다 괴사되는 게 빠른 거야. 그래서 욕창 걸린 사람들은 잘 먹이고 드레싱 좀 잘 소독 잘 해주고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욕창 걸린 사람들은 못 먹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못 먹는 사람들,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욕창이 와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나한테 요새는 내가 왜 이렇게 나도 깜빡깜빡하는지 몰라. 그 환자들이 우리 수원 원장님이나 물어요 저한테. 물어보면은 모르는 거 인터넷에 다 나와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우리 경락에 맞춰서 해독하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내분비 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건 조금 들어가서 근건이 왜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강화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내분비, 그다음에 뇌, 이렇게 순서대로 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휴, 감사합니다. 줄 몰라 나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을 안 나가. 이제 나가는 거지. 아, 이사장님, 그거를 저기 녹음해야 됐어?